35억에 매입해서 신축 공사비 1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가치를 업시킨 뒤 총 비용은 48억이 들어갔고 대출을 활용해 신축 공사비까지 실투자금은 11억이 들어갔어요. 시세차익 23억 5천, 양도소득세 6억 7,150만원을 내고 순이익은 16억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과 부동산을 접목시켜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사장학개론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초기 기업가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으로 레벨업 하려면 2단계에서 부동산과 금융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료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이때 금융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회사의 자산 구조에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 이익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특정 상권이 부흥하면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면서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했다 가정합시다. 인스타 성지가 돼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주변, 식당, 화장품 가게 등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나죠. 자연스럽게 카페가 입주한 건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어이쿠 감사합니다. 임차인님 덕분에 우리 건물이 2배나 올랐으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월세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입니다. 300만원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 20억이라면 600만원 월세가 나오는 건물은 40억이 됩니다. 거래가 성사돼야 돈을 버는 공인중개사들은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건물인데 월세가 400만원 나오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있으면 건물주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손님이 있는데 건물 파세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얼마 전에 20억에 산 손님 물건을 임대료만 100만원 더 올리시면 30억에 팔아드릴게요 라고 설득을 하죠. 그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임대차 보호법이고 나발이고 10억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대료를 올리고 건물주는 건물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간다면 그 자리에 건물주가 직접 들어오죠. 아니면 건물주 친척, 형제, 지인, 법인의 형태로 여러분 카페와 아주 유사한 카페를 차릴 겁니다.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법으로 정해놓아도 임차인이 건물주 명의가 아닙니다. 가족, 지인, 법인이라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런 식으로 쫓겨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필수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건물은 내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시세차익 등 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어요. 어느 세월에 건물 살 돈을 모아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 문맹이었어요. 대출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죠. 이게 다 부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부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건데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는 어떨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만 보며 위안하며 우물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건물 가격이 100억이라고 100억이 있어야 건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빌딩 매입할 때는 대출이 많게는 80에서 90%, 보수적으로 봐도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면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만 해도 최소 몇 억이 들어있어요. 그럼 실제로 나는 건물 가격 10에서 20% 정도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그래서 빚지고 사라고? 본인이나 투자하시고 선동하지 마시길. 그러다 골로 갑니다. 이런 금리에 크크크. 이런 분들은 그냥 평생 안전하게 그냥 열심히 닭장에서 모이 받아 먹으면서 알 낳고 사시면 됩니다.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10억, 20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하시죠. 계산하기 편하게 100억으로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가격을 낮춰서 보시면 됩니다. 싼 건물을 사면 입지가 안 좋잖아. 맞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건물이지만 지방과 서울 입지에 따라서 10배, 10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 물감으로 부동산을 채색하는 겁니다. 그럼 거지 같은 부동산도 반짝반짝 빛나는 부동산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창업하면서 바로 건물을 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S급 입지, 비싼 건물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집 성지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조금 접근이 불편해도 다 찾아옵니다. 대표적 사례가 라라브레드입니다.
라라브레드는 빵 맛집으로 유명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지점을 여는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라라브레드는 S급 입지의 지점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잘 연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리스펙트하는 분이에요. 라라브레드 투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35억에 매입해서 신축 공사비 11억 400만 원을 들여서 가치를 업시킨 뒤 71억 5천에 매도했습니다. 77억의 매매로 나와 있었는데 6억 5천만 원을 깎아서 71억 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총 비용은 48억이 들어갔고 대출을 활용해 신축 공사비까지 실투자금은 약 11억이 들어갔어요. CHI 23억 5천, 양도소득세 6억 7,150만원, 순이익 약 16억으로 추정됩니다. 다소 낡고 허름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부동산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서 내 사업 아이템으로 옷을 입힙니다. 라라브레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다소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매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소문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아지니 부동산 가치도 상승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라라브레드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 회사입니다. 맥도날드도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인 건 아시죠? 건물주가 되면 내 건물에서 영업하는 다른 임차인들 월세가 들어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영업했더라면 내야 했을 월세도 있죠. 이 금액을 합쳤을 때 대출이자 이상이 나오거나 대출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나도 건물주가 될 자격을 갖춘 겁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에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납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 사업소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공장 돌려서 돈 번 것보다 땅 사서 공장 돌리다가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부동산과 금융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넘어 기업으로 진짜 사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회사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늬만 사장인 장사꾼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될 때 내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세요. 나보다 똑똑한 이들이 전국 세계 무대에서 나를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몸이 아닌 아이디어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편함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업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금융의 도움을 받아 내 사업장을 내가 소유할 때 더 큰 부와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학 개론은 무일푼에서 5천억 자산가고 자수성가한 김승호 회장님이 평생을 사장으로 살며 깨달은 통찰과 노하우를 담은 명저입니다. 사장이라는 직업의 고충과 위험성 문제 극복 방안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든 진정한 사장학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책입니다. 사장 대신 직원을 사장학 개론 수업에 보냈더니 그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사업을 하더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만큼 강력한 실전 사장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사업해보길 꿈꾸시는 분, 혹은 사업가의 길을 가다 방향을 잃을 때 펼쳐볼 인생 지침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빨간 테두리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사장학 개론책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서 사장학 개론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